이상 전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이거를 도입을 하려면 우리가 주파수가 낮아도 거리가 우리가 300km, 500km, 1000km 이렇게 아주 긴 거리를 가게 되면 우리가 거리에 따른 변수를 고려해주게 되죠. 그래서 길이가 지남에 따라서 위상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진다는 이런 베타를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전압이 줄어드는 알파 이렇게 도입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주파수가 뇌 임펄스, 우리가 뇌격이라고 하죠. 뇌격. 그래서 송전솔로가 이렇게 있으면 뇌격에 의해서 이렇게 쭉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주파수가 고주파수다. 고주파수. 예. 이걸 경우에는 송전솔로의 길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임피던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뭐죠? 바로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전압의 침입도 장거리 송전솔로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상전압의 침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전압파, 전류파가 이렇게 쭉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다른 특성의 임피던스를 만나게 되면은 이 입사했던 이 V 그리고 I, 이게 반사도 하고 투과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반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부 투과만 하기도 한다. 이런 거를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조금 유도를 해보고 우리가 임피던스가 다른 이런 송전솔로와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금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회로도가 주어지고 우리가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를 분석을 한다고 해줬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이 바로 부하입니다. 부하, 즉 말단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접속점을 한 개로 단축을 시키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기술사 문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회로도 상에서 우리가 이런 A와 B, 여기에서 좌측으로 반사되는 전압, 그리고 A, B에서 우측으로 전달되는 전압, 이런 거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하냐, 그땐 바로 이 접속점 A, B 있죠. 이 접속점, 이런 저항들을 전부가 다 우리가 한 개로서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한 개로서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 임피던스와 이런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직렬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처럼 우리가 나타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혹시 아실까요? 전자기학 배우다 보면은 이런 경계면 상에서 1번 지역이라 해야 되나요? 1번 매질, 1번 매질이라고 합시다. 1번 매질의 유전율이 이필론 1, 그리고 투자율이 뮤1, 여기는 이필론 2, 뮤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사하고 반사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이거랑 저희가 그 전압파, 전류파 이동을 했을 때 반사파, 입사파, 반사파, 그 다음에 투과, 이거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경계면이 하나인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점, 서로 다른 임피던스로 이루어진 접속점을 한 개로 단축시킬 것,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게 이런 전압파의 입사를 우리가 이 I라고 합니다. 그래서 I 같은 경우에는 인시던스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뜻인데 이게 빛의 입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사는 반사파와 더해졌을 때 전압파의 투과파를 나타내고 전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파도 같은 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i가 예를 들어 뭐 100의 크기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접속점에서 100이라는 게 여기가 50만 투과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는 반사파가 마이너스 50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 접속점에서는 50만큼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50. 여기도 투과를 50만큼 하니까 50. 네, 이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를 100 하고 투과가 50만큼, 반사가 50, 마이너스 50만큼 되면 투과가 50만큼 일어납니다. 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압파도 동일하고 전류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식, 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입사파의 B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전압파와 전류파의 B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성 임피던스다. 자, 그래서 입사파의 비율을 갖게 되는, 당연히 이 Z1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입사파는 당연히 이런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반사파도 마찬가지죠. 반사파도 여기 있죠. 그런데 왜 마이너스 Z1이냐? 이거는 이런 반사파와 이런 전압파의 반사파 그리고 전류파의 반사파의 이런 값이 한쪽이 반사파가 이러면 전류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반사파가 E가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은 I는 이렇게 간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다. 서로 반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향을 결정이 되고, 물론 영역은 Z1에서 이동을 한다. Z1만큼의 비율을 갖고. 바로 이걸 나타내 준 게 바로 요겁니다. 이 R은 마이너스 Z1 IR.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투과파도 마찬가지죠. 투과파도 뭐 동일합니다. 뭐 Z2만큼 Z1에서 이렇게 입사를 해서 투과는 Z2 이 영역으로 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투과 그리고 전류의 투과는 Z2 특성 임피던스 이런 비율로 흘러가게 된다. 비율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역, 니은, 이 디귿, 이건 우리 이 구구단 할 때 우리가 1은 2, 2, 4 이렇게 하듯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뭘 뽑아내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보셨죠? 전압파가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전압파와 반사파의 관계,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투과파의 관계를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를 곱해줘서, 어떤 특성 임피던스 값을 곱해줘서 이런 관계식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사파와 반사파의 관계, 입사파와 투과파의 관계를 Z를 매개 변수로 해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알고 있으면 이런 관계를 유도해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도해내는 걸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식 보이시죠? 요식에서 i의 i는 우리가 이거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이 i를 Z1으로 나누고 ir을 마이너스 2r Z1으로 나누고, 그리고 it를 2t에서 Z2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와 r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우변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 i 나누기 Z1은 이 r에다가 Z1을 나누고, 다시 이 r은 기억의 값이랑 똑같죠. 이 t군요. 이 t의 값은 이 i에다가 이 r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식에서 이 i는 이 i대로, 이 r은 이 r대로 모아줘서 관계식을 도출을 하게 되면 바로 요 식이 됩니다. 요 식 보이시죠? 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다시금 써보면 요 식이 되고요. 아까 썼던 이 식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해주면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동그라미 3번식 3개를 암기를 하시고, 우리가 이것과 이거의 관계를 Z를 통해서 이어준다.
이것과 이거의 관계를 Z를 통해서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역, 니은, 디귿식 암기를 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이 i나 이 r의 관계, 이 i나 이 t의 관계를 유도를 한다. 단 매개 변수는 z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한 개만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 i 플러스 이 r은 이 t에 의해서 요 두 가지 식 중에 한 개만 알아도 요 식을 통해서 한 개는 자연스럽게 유도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 곱하기 이 z2 z1 플러스 z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투합하기 식이 되고, 이 i에다가 z2 마이너스 z1 z1 플러스 z2 이렇게 해주게 된 게 이 r이랑 똑같다. 이 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이 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를 뭐 몇 개를 쳐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보셨죠, 이 동그라미 1번에서 이 부하를 볼 것, 이 말단에 있는 이 부하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자 봅시다. 특성 임피던스가 Z1은 300, Z2는 400인 두 개의 케이블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6600V의 직류 전압 신호가 좌측 케이블을 통하여 우측으로 전송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케이블만 달라붙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전송 선로가 무한히 있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송 선로가 이게 이렇게 약간 두껍게 색칠된 게 특성 임피던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특성 임피던스. 그래서 이런 특성 임피던스가 무한하게 있다. 그러면 반사도 없고, 반사도 없고가 아니라 반사가 없는 그런 영역일 겁니다. 왜냐면은 같은 특성 임피던스 이런 비율로 전압파와 전류파가 이렇게 쭉 날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선로가 무한대라고 가정하면, 반드시 중요하면 선로가 무한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선로가 무한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반사도 없다.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거를 회로상 등가 회로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특성 임피던스가 100옴이고 양 선로가 무한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회로적으로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 요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회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것이지 어디에 반사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게 된다. 이런 폐회로를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될 게,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단락을 시켜준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특성 임피던스가 무한히 있다라고 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오픈이 아닙니다. 오픈이 아니라 이게 무한대로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셨죠? 이게 무한히 있을 때, 이런 특성 임피던스 선로가 무한히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고, 이런 특성 임피던스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락을 시켜주는 것과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회로적으로 등가 회로를 그려줬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이 특성 임피던스가 있는데 이렇게 단락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끝에서 반사파가 이 위치 있죠. 이 위치에서 전류파가 내가 입사해준 거에 2배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파는 0이 되고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서 이 그림에서 단락을 시킨 것과 이 회로상에서 이렇게 단락을 시켜주는 거는, 이 등가 회로상에서 단락을 시켜주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오픈은 아닙니다. 무한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한대로 있는 겁니다. 오픈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따로 문제상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개방 회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림이 주어지거나 뭐 개방 회로다 이렇게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런 개방 회로 의미가 아니라 선로가 무한대로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적으로 나타내주게 되면 우리가 이 영역 보이시죠? 이 영역은 자 이런 저항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 300옴은 그대로 나타내주고, 이 200옴 그대로 나오고, 이 400옴 그래야 이렇게 단락을 시켜줘야 이 회로상에서 단락을 시켜준다는 말이지, 여기서 단락을 시켜준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얘가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쭉 나가게 될 건데, 반사 없이 이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반사 없이 그냥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락을 시켜줘야 회로상으로. 그게 이게 무한대였을 때 등가 회로적으로 단락을 시켜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하를 볼 것, 말단을 볼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해주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접속점을 한 개로 단축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유도를 했던 이 동그라미 3번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질이 다른 이 두 개에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반사하고 투과를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중구난방 이렇게 뭐 몇 개 해가지고 알아볼 수 우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대단하신 분들이야 뭐 다른 식도 적용을 하고 해서 뭐 어떻게 구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자계약에서는 우리가 뭐 바운더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접속점에 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속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접속점을 이 접속점 요 AB 포인트 보이시죠? 요거에서 우리가 205이랑 405을 이건 차원이 같죠? 차원이 같죠? 차원이 같기 때문에 차원이 같다. 그래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 405이 직렬이기 때문에 605이 되고, 이 305과 이 605은 병렬값이죠. 예, 병렬값이죠. 병렬값이기 때문에 예, 이 305이 이렇게 그대로 오게 되고 이것과 이거 병렬적으로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305과 605의 병렬 저항값은 등가 저항값은 205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회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이 회로가 바로 등가적으로 보면 이런 Z1 값을 갖는 특성 임피던스가 있고 Z2 값을 갖는 특성 임피던스가 있었을 때 이런 반사파, 입사파, 이런 입사파가 존재할 때 이런 입사파가 존재할 때 반사를 얼마만큼 하게 되고 투과를 또 얼마만큼 하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예, 아주 예, 이런 2번처럼 나타내주게 됩니다. 요런 2번 접속점을 한 개로 단축시킬 것. 예, 여기 이 접속점을 한 개로 단축시켜주게 됩니다. 이 Z1, Z2 예,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번 해결됐고, 자 2번 해결했고, 자 이제 남은 거 3번입니다. 이 1번은 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하를 볼 것 말단. 그 다음 이 2번 접속점을 한 개로 단축시킬 것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3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예, 요 식에서 저희가 입사파 존재할 때 투과파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파가 6600V이기 때문에 이거는 Z2를 2배를 하고 Z1 더하기 Z2를 해서 나눠주게 되면 예, 이런 투과파는 5280V가 됩니다. 예, 이런 투과, 이 지점에서 투과를 할 때 5280V. 그러면 이 입사파가 6600이기 때문에 반사파는 자연스럽게 6600에서 5280만큼을 빼준 값 지금 몇이죠? 잠깐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600에서 5280을 빼주게 되면 1320만큼이 반사를 하게 됩니다. 반사. 그래서 입사파가 6600이고 투과파가 5280, 반사파가 1320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이 접속점 보이시죠? 특성 임피던스가 다른 이런 경계면에서 우리가 과연 전류 값은 어떻게 될까? 뭐 똑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사를 할 때 6600으로 전압이 입사를 하게 되고,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비다. 자,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가 Z1 값이 얼마였죠? 우리가 300이었죠. 300일 때 이 전압파가 6600이면 어떤 전류를 흘려줬을 때 비율이 300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6600을 이런 300 특성 임피던스가 300이라는 이런 영역에서 6600V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 그때의 전류파의 값은 22A가 됩니다. 22A. 그래서 우리가 22A로 이게 쭉 입사를 하게 되고, 투가 22A, 입사는 22A, 투가는 우리가 5280V였죠. 그래서 투과에 대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이시죠? 등가 회로상에서 200옴만큼 투과가 된다. 200옴의 비율을 갖고 투과가 된다. 이 전압과 전류가. 그래서 26.4A. 자, 이 아까 이 경계면에서 이 26.4만큼이 투과가 된다. 그리고 이런 입사 그리고 반사 투과 이런 관계식 아까 아시죠? 그래서 입사를 22만큼 하고 반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투과가 26.4만큼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반사가 4.4만큼 일어나게 된다. 자, 보이시죠? 우리가 아까 반사가 마이너스 1320만큼 하게 되고 전압 전류는 반사가 4.4 예, 부가 반대가 되죠. 부호 반대 예, 보이시나요? 예.
반사가 됐을 때.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예, 여기 바로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 반사파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바로 제가 지웠던 아까 여기 지웠던 바로 그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런 26.4 암페어는 아까 저희가 이런 값에서 이런 영역 보이셨죠? 여기에서 26.4만큼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원래 회로도 상에서 보게 되면 이것과 이거를 합쳐서 26.4라는 거죠. 그쵸? 26.4라는 거죠. 그래서 이 IA가 흐르는 값과 이 IB가 흐르는 값은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6.4라는 겁니다. 예. 아까 이 원래 등가 회로 보시죠? 이 점에서 투과가 되는 값이 26.4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26.4가 되는 거죠. 예.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26.4가 이렇게 투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점에서 5280V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 저항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요 저항 300은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5280V가 걸렸을 때 우리가 이 저항의 ohm이 300ohm이기 때문에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17.6A가 되고 이 값은 에너지로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손실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특성 임피던스와 전혀 다르게 이 저항을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서의 전압이 0이 됩니다. 0V가 됩니다. 0V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비율 값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이시죠? 요것과 이것은 특성 임피던스가 전혀 아닙니다. 전압 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전압의 값이 줄어든과 동시에 이 전압의 크기가 줄어들고 바로 이 저항은 이런 전압의 크기를 소모를 함으로써 이 전압 에너지 있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소모를 함으로써 이 저항에서 이 열로 이렇게 에너지를 진짜로 소모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것과 아까 우리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이 특성 임피던스와 차원은 같지만은 전혀 의미는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좀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아까 이 200옴 보이시죠? 이 200옴은 5280V가 투과가 됐죠. 투과 이게 T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가 투과파가 5280이고 다음 이 A로 흐르는 전류 여기가 17.6A이기 때문에 총 토탈에서 아까 몇이었죠? 우리가 26.4에서 17.6만큼 이쪽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 26.4에서 17.6만큼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로 흐르는 전류파는 8.8A가 된다. 그러면 이 저항에서 200ohm이기 때문에 8.8A가 흐르게 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만약에 여기가 5280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760만큼 다운을 시킵니다. 이것과 똑같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대신에 그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요.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지나가게 되면 전압파가 어떻게 되죠? 5280이 아니라 보이셨죠? 5280에서 1760만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5280에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0만큼 뺐다. 그러면 3520만큼 가게 됩니다. 아까 5280에서 전압 강화가 뚝 일어났죠. 이만큼이 발생했다. 전압 강화가 이만큼이 뚝 떨어졌다. 3520으로. 대신에 전류는 8.8A다. 과연 이게 이것과 적합할까요? 특성 임피던스 400이라고 했죠. 400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20을 8.8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400ohm이 됩니다. 이거는 전압을 뚝 떨어뜨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에서의 400ohm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선로를 따라서 전압파 전류파가 이렇게 400만큼의 비율을 갖고 이동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시간 뭐 언뜻 보면 뭐 대충 분석하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파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실제 리얼한 저항과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차이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뭐 시간이 또 여력이 된다면은 또 이런 특성 임피던스에 관련된 문제 몇 문제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